자, 윤혜니는 사건을 위임받아 단순히 처리한 것을 넘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업펌 윤혜니의 대표 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에 종결한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시고 오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해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하다가 발생한 흔치 않은 사고입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역주행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수사관에게 새로 지하차도가 개통된 것을 깜빡하고 예전처럼 철길로 이어졌을 거라고 잘못 오해해서 역주행을 했다고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이었던 20대 여성은 굉장히 많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상해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성 전두골 골절, 개방성 안아 천장 골절, 외상성 두개내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양암 복시, 안아 골절 및 안구 건조, 턱관절 장애, 신경병성 방광과 방광의 기타 신경 근육 기능 장애, 뇌척수액 비루우증,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인지 장애까지 열가기조차 힘든 엄청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들의 과속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도로교통분당 안전조사검사부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은 시속 62km, 그리고 피해 차량은 시속 84km로 당시 제한 속도인 50km를 훨씬 초과하는 속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상해의 종류가 많고 정도가 심하여 여러 감정 과목으로 나눠서 신체 감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인지기능 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복시 등 외환부의 장애를 판단하기 위한 안과, 그리고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성형외과까지 총 6과목에 걸쳐 신체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결과 피해자는 뇌 기질적 손상으로 인해서 영구적인 인지장애 후유증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서 충동조절 장애까지 병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는 외상으로 인해서 후각이 손실되었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미각까지 손실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안과는 일부 복시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로 수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프리즘 안경을 통해서 교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비뇨기과에서는 뇌손상으로 인해서 신경이성 방광이 생겼으며 또 이로 인하여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또한 절박 요실금이 있어 항상 기저귀를 차고 생활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형외과에서는 사고로 인하여 얼굴에 10cm가량의 선상 반응이 생겼으며 이러한 선상 반응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장애유를 인정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희 윤혜니는 이러한 신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총 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총 입원 기간인 982일은 노동능력 상실률 100%, 감정 결과에 따라 태우는 한 날로부터 가동 면환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중복 노동 능력 상실률 51.64%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장애율에 따라 일시수익이 4억 원,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의 감정에 따라 개호비가 1억 5천만 원, 그 외 기타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총 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해자 측 보험사는 신경이성 방광의 경우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면은 신경이성 방광도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하면서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이성 방광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 재감정을 신청하면서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그 근거로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가이드라는 참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또한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외모로 소득을 얻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으로 인한 추상장애는 인정하지 말아야 하거나 인정하더라도 극히 적은 비율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윤혜니는
이와 같은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반론을 펼쳤고 가해자 측의 주장을 배척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신체 재감정 신청을 배척하였고 이번 기간 전체 노동이용 상실률 100%, 이후 가동 연한까지 중복 장애율 48.79%를 인정함으로써 윤앤리가 주장한 일시수익 4억 원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서 피해자 측의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수사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보면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 양 이야기한 가해자 측 보험사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마땅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밝힌 대로 80km와 60km 달린 차량 간의 충돌이었고 그리고 차량의 파손 정도를 볼 때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서 큰 부상을 입었다는 가해자 측 보험사의 주장은 주거기 전도된 좋지 않은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재판부 역시 가해자 측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일시수입 4억 원과 개호비,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등을 합하여 이자를 포함 총 7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합니다. 청구 취지와 다소 차이가 난 부분은 정신과에 한해서 5년간의 한시장애를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결을 보면은 5년 이후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택시 승객으로 있다가 사고를 당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조력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던 피해자에게 이 사고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장애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사건을 위임받아 단순히 처리한 것을 넘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비록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안타까운 마음이 내내 들었지만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보상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승소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윤태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